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바이오가 청약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그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 즈음에서 낙폭이 좀 더 깊어진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베트남의 IND 신청까지 한 공시가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거는 뭐 며칠 전에 이미 알려졌던 건이다.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주가를 들어올리지를 못했어요. 자, 이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무상증자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담보 제공에서 차입을 했죠. 그 공시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향후 주가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영원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네, 이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쟁취하셔서 대박을 한번 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현대바이오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뭐 주가가 내려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보내주시는 부분은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현대바이오가 사실 가만히 보면 이날 낙폭이 깊었잖아요. 그죠? 이날 낙폭이 깊었던 거, 2월 3일 날 낙폭이 깊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상 발표를 좀 미리 해주면 좋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유상 청약일이 2월 5일, 6일이기 때문에 벌써 2월 3일에 매도해야 2월 5일 날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미리 나온 것 같아요. 네, 증자에 참여하려고 갖고 있던 원래 주식수에서 일부를 판 그런 매도가 나와서 낙폭이 깊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나쁜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고 보진 않고요. 네, 유상증자 청약일을 앞둔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시가 그리고 나온 게 있죠. 네, 2월 5일에 장마감하고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현대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재료가 장중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세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자, 현대바이오 말씀 이어나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일단 그 무상권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무상을 동시에 발표했다고 한다면 좀 더 낫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유상을 먼저 발표해 놓고 아직 무상을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상을 발표하면 기준일 전에 또 주식을 사면 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이 좀 안 되고 딱딱 끊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하락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IND 신청 베트남의 댕기열 건, 이 건의 재료가 나왔죠. 자, 요거는 일단 호재죠. 호재인데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공시로 나왔을 따름이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건이라 이것이 어떻게 작용이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약일이 2월 6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또 그 사측에서 일단 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알려졌다 하더라도 주가 반전의 계기로 좀 작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다. 이래서 이 공시가 나왔는데 342억을 빌렸는데
결국은 이제 담보를 꽤 많이 잡힌 거고요. 한 477만 주 정도로 담보로 잡히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될 경우는 결국 484만 주에서 이 주식수가 빠져나가니까 담보권 실행이 되면 0.18%만 지분이 나가요.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의 대주주들이 시은팜이라든가 이런 대주주들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대주주가 참여해서 일단 같이 투자를 좀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사측에서도 이번 임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그런 측면의 긍정적 부분의 재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주주가 참여를 했다 이거죠. 물론 그 돈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대주주가 참여를 하는 거지만 대주주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프티 건을 가지고 세계 최초 댕기열 치료제 탄생시키려는 야심이 있고 그 야심을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무상을 발표를 하는 시점이 글쎄요. 이게 청약일이 2월 6일까지니까 이 이전에 또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발초가 일단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발행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죠? 얼마로 결정이 됐나요? 10,470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주발초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상을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상기 대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흘려놓고 무상을 진행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무상은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재료가 발표가 될 경우 급반전의 파동이 일단 그 단기로라도 최소한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변곡점을 잘 보고 그 다음 매매를 우리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대바이오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 꼭 드립니다. 장중에 대처를 잘해야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스트 매매를 좀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앞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